네, 오늘도 벌써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조금 이르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더위가 빨리 찾아오지 않도록 속 시원한 해결책 전해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6.3 대선 열기로 저희 부동산들이 검색이 안 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 지금이 투자의 기회입니다. 또 끝나고 나면 관심 가지면요. 그땐 또 좀 올라가지고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6.3이면 뭐 다음 달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남들보다 반발 빠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자 됩니다. 자, 올해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궁금하죠? 그럼 여러분 하반기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금은 정치권으로 좀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살짝 뒤로 밀려났는데 이럴 때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놓으신다면 아마 대선 이후에도 남들의 좀 부러움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러움 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모두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재개발일 겁니다. 재개발 투자를 어떻게 해야 좀 성공할 수 있는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재개발 투자 성공 비법을 대표님께 좀 전해 듣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요즘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것도 특히 서울처럼 주택이 공급이 지금 멈춘 상황 지역, 그리고 인구가 계속 좀 증가하는 지역,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계속 돈과 자금이 많아지는 지역,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도 있는데 왜 재개발이 더 인기가 많을까요? 그건 딱 간단하죠.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재건축은 일단 부시는 비용, 그다음 철거 비용, 짓는 비용 이게 좀 높죠. 그래서 일단 추가 분담금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주거가 할 수 있어요. 다시 짓기 전까지. 그래서 주거도 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좀 그 이전에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게 추가 분담금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재개발은 관심이 좀 덜하죠. 주거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전셋값이 좀 낮아서. 그래서 여기 재개발은 반면에 5층 이하로 돼 있고 철거할 때 지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면 비용이 덜 들어가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 추분이 좀 낮고 재건축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렇지만 재개발은 비용 자체가 덜 들어가니까 싸게 팔아도 잘 팔리는데 시장 가격으로만 팔리더라도 사업성이 매우 좋은 게 재개발이죠. 거기다 대고 이익은 재건축보다 덜 투자하고 많이 버는데 재초한이 없죠.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서울은 아파트 수준 부족하니까 비싼 거 사느니 하나는 전세나 월세 살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좀 여러 개 투자해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개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 개 재개발을 투자한다라는 건 재개발 프리미엄을 그만큼 여러 개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곱하기가 많이 돼서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재개발의 투자 비법 중에 프리미엄 개수 투자하라. 개수 여러 개를 투자하라. 왜냐하면 꼭 이렇게 말을 하면 꼭 가서 대지집은 15평, 대지집은 30평 찾아가지고 추가 부담금, 이건 미래
10년 후, 15년 후에 내는 추가 부담금을 미리 큰 대지 지분 사가지고 30평, 15평 사가지고 미리 내서 먼 훗날 추가 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하죠. 그런데 10년, 15년 지나 보니 또 화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여러 개 사가지고 추가 부담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돈 많이 벌어서 몇 개 팔아서 내더라도 이익인데 미리 이렇게 추가 부담까지 걱정하면서 이렇게 평당가 따지면서 30평 또는 뭐 20평 이런 거 사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재개발에 반대를 굳이 해야 되는 그 세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투자를 좀 명백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 확실하게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아파트, 새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를 짓고 나면 시세가 24평, 25평 아파트가 높을까요? 아니면 34평 아파트가 높을까요? 당연히 34평이 크니까 시세는 더 커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평당가를 알아야 돼요. 평형당 단가가 어느 쪽이 높을까요가 중요하죠. 조합원 분양가는 20평이나 30평이나 이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추가 부담금은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원 분양가는 20평이나 30평이나 평당가가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한 2,400, 2,500 내잖아요. 얘가 평당 조합원 분양가가 2,500이라고 한다면 얘는 한 2,400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얘기했죠. 확장비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34평대 같은 25평대는 없죠. 이제 그걸 따지다 보면 얘도 들어가는 실질적인 평당가는 2,500입니다. 그런데 입주 후에 시세는 얼마일까요? 보면은요. 25평은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거 보면은 평당 한 6천만 원을 합니다.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여러분들이 마레프 하면 많이 아니까 샘플을 이거 잡아 본 거예요. 그런데 34평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한 10% 정도가 더 낮죠. 그래서 한 5,200 정도 이하의 상승이 됩니다. 40평대는 얼마일까요? 20% 더 싸서 평당 4,8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2,500분에 6,000을 하는 거 하고 2,500분에 5,200 하고 나면 20평대가 더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투자성은 25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 할 거라면은 34평 하시고요. 투자해서 또 돈 벌어서 다른 데 상급지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25평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는요. 평당가에 의한 수익률은 항상 서울만큼은 적은 평수, 25평 적은 평수가 더 수익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30평대 살려고 투자하려고 머리에 싸매지 말고 이런 큰 평수 사지 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왜 이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 하고 가격적인 거하고 투자성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거와 투자를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투자하면서 이익도 같이 내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이 하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부자가 되려면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셔라. 그리고 꼭 항상 여기에다가 염두에 될 게 세금이죠. 양도세, 취득세 이런 거 있거든요. 세금은 꼭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 피해가지 못하는 게 세금과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돈 하나 있다가 하나 사면 꼴랑 팔아 가지고 또 다른 거 하나 사면 또 꼴랑 팔고 이런 식으로 하나 맞고 가는 분들은 비록
상급지나 돈은 벌지는 모르겠지만 큰 돈을 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뒤돌아보면 내가 팔았던 게 더 오르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하나를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팔지 말고 일시적인 2주택자 비과세에 3년 노려서 3년 동안 같이 오르고 비과세로 팔면 더 이익이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개수를 더 높일 수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 또 재개발 지분값들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지역에 재개발이 없는 지역의 땅값은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올라가고 거래가도 큰 기복 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죠. 그 표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다가 기복 있게 올라가다가 다시 입주하고 나면 또 다시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개발이 없으면 밋밋하게 상승하는 걸 그냥 일반 가격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에서의 프리미엄은 구역 지정돼서 추진이 나오고 조합 인가하고 사업 시행하고 관리 처분하고 입주하고 할 때 이렇게 오르는 부분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하나가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역 마용성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을 제외한 지역, 용산이나 강남을 제외한 지역들은 재개발 프리미엄이 그냥 보통 10억이라고 놓고 보시면 편안하고요. 상급지는 더 갈수록 15억, 20억 되는 거고 하급지로 가면 6억, 7억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왕 하나를 투자하는 프리미엄보다 2개를 투자를 하면 10억을 더 벌어서 20억이 벌죠. 그러면 나 그 양도세는요.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니까 10억 벌면 되지만 만약에 하나 더 투자하면 얘도 3년 이상 갖고 가면 2%씩 장특공 있지, 개인공제 있지, 또 부부 공동묘로 사면 인적공제 있지. 이렇게 따지다 보면 10억 벌어도 양도세는 33% 한 3억 3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억 더하기 한 6억 7천 하면 같은 기간에 하나 한 사람은 10억을 번다면 2개 한 사람은 16억을 벌고 3개 한 사람은 22억이 넘게 번다.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은 찌릿찌릿 오시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차 대표가 염리동 5개 사세요. 자양동 5개, 3개 사세요. 자양 사동 3개 사세요. 그런데 가서 보십시오. 자양동, 사동도 3억하고 또 5억에서 산 사람도 있지만 지금 구역 지정돼가지고 정비구역 지정돼서 신속통합 최근에 지정되고 있죠. 사시자마자 2, 3년 있어가지고 5억 하던 게 지금 12억 정도 가잖아요. 2개 샀었던 사람은 14억이 오른 거고 3개 산 사람은 21억 오른 거예요. 그때 나도 살 수 있었는데 그건 이제 과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투자 유망 지역이라든가 재개발이 확실히 진행되는 데는 싸게 여러 개를 사놓으면 프리미엄 개수가 많을수록 이익인다. 조합 청산되잖아요. 현금 청산되잖아요. 아니죠. 항상 우리가 조합 인가 전에는 3개 있다가 2개를 팔고 또 다른 데를 살 수가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하냐면 그냥 잘 모르고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특히 이 유튜브가 생기면서 이제 방송 잘 안 보잖아요. 유튜브에 엉망진창인 지식들을 많이 쌓고 그것도 지식도 아니죠. 눈으로 본 거 습득하잖아요. 지식일 수도 있는데 지금 머리가 약간 돌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백화점에 가가지고 쇼핑할 때도 자기가 딱 필요한 거 타겟팅해서 가서 사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많은 유튜브처럼 수많은 가게에서 보면은 뭘 사야 될지를 모르고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목표가 상실돼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은 인생이 살아가는 게 유튜브에서 들은 거 확인하러 다니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원칙을 알고 가면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현금 청산 조합 인가 때 팔아도요 현금 청산 안 되고요. 조합 인가 전에는요 만약에 아까 정비구역 아까 자양 사동 염리동 2억 6천짜리가 전세 2억 3천 해가지고 3천만 원 투자한 것들이 지금 8억 가잖아요. 투룸이.
그리고 아직도 조합 인가가 안 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5개 샀다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5, 8에 40, 한 5개, 5, 4, 20, 20억을 벌었다고 할게요. 이 5억은 올랐으니까, 더 올랐으니까. 그러면 20억 중에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팔고 다른 데 또 합정동, 자양동 사도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세금 구조, 양도세 구조 이런 거 있는데 겁내지 마시고요. 일단은 돈을 좀 벌어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편안한 주거 공간 가시가지 업그레이드, 상급지 갈 때까지는 투자성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좀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일반 지역에서의 평당가, 한 평당 단가를 보면 그냥 세월이 10년, 20년 가는 것 같다. 뭐 평당 3천짜리가 그냥 20년 지나도 그냥 3천, 5천에 끝나요. 프리미엄이 없으면. 근데 재개발로 프리미엄이 붙으면 여기에 3억 프리미엄이 계속 5억, 10억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의 가격들은 단순한 평당가가 아니라 정비 구역 지정될 때 이만큼 오르고, 조합 인가 때 이만큼 오르고, 사업 시행 인가 때 이만큼 오르고, 입주할 때 이만큼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그러면 평당가에 이렇게 있는 데다가 평당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가격이 이만큼 올랐구나, 이만큼 올랐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평당가로 따지지 마시고요. 프리미엄 상승하는 걸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 자양동이라고 할게요. 자양사동. 옛날에 갔더니 3평 원룸이 3.5억을 했었어요. 그리고 얘가 보니까 재개발 예정지다 보니까 딱 정비구역 지정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대지 3평당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보상이라고 할게요. 이건 원가죠. 이 원가 1억 5천에다가 한강변 재개발 기대감 프리미엄 2억 이렇게 해가지고 3억 5천 했어요. 근데 구역 지정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됐죠? 8억이 됐죠, 지금. 투룸은 12억이 됐고. 그런데 투룸, 얘는 원룸이에요, 원룸. 그런데 투룸은 대지 6평짜리, 방 2개짜리가 5억 하던 게 지금은 12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6평짜리니까 5천 잡고 5, 6, 30, 3억에다가 프리 2억. 얘는 5억 하던 게 그냥 가격이 또 얘가 오르면 얘 오른 만큼 원룸의 피가 5억이 오르면 얘도 5억이 올라서 10억. 3억 5천짜리는 5억이 올라서 8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이나 쓰리룸이나 다 똑같은 프리미엄은 똑같은 부분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한 개다. 작은 평수가 5억 오르면 큰 평수도 5억이다. 무슨 아시겠죠? 그리고 대지가 30평짜리들은 오히려 평당가가 내려가 버렸죠. 왜? 프리미엄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5천 받을 놈이 평당이 3천으로 내리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안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평짜리는 살 사람이 없어요. 이거 30평짜리 사가지고 재개발 아파트 하나 받으려면 안 돼. 그래서 쪼개기 안 돼. 구역 지정되면 안 돼. 개발행위 제한 들어가니. 그러다 보니까 30평짜리 자꾸 갖고 있다가 그냥 현금으로 보상을 받거나 권리가액 낮은 걸로 받아서 아파트 30평 받으면 그걸로 끝나죠. 그래서 투자성이 아예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30평짜리 평당 3천일 때 9억 샀다면 프리미엄 2억이어야 되는데 2억도 못 받으니까 1억, 10억에 살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15억이 되겠죠. 프리미엄 5억 붙을 때 5억이니까 15억. 그럼 결국은 30평으로 평당가 나누면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에서 평당가를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요건 재개발에 대해서 몰라.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귓속말로 이거 평당가 30평 하는 거야. 그런 거 확 하지 마시고 원칙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3평짜리가 8억이고 6평짜리가 9억 5천이고 30평짜리가 12억 15억 하고 막 하잖아요. 평당가로 놔주면은 피가 어디가 많이 붙어 있느냐? 3평짜리나 6평짜리는 피가 같고 오히려 큰 평수 15평 30평짜리들은 피가 낮더라. 그래서 프리미엄이 낮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 이렇게 30평짜리를 10억에 11억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30평짜리 하나 살 걸 원룸 3개를 사면 P가 5억 붙으면 3개니까 15억이 붙죠. 얘는 5억도 안 붙는데 얘가 5억 곱하기 3 하면 10억 붙잖아요. 그러니까 15억 3개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이 의심이 가거나 정말 답답하면 관리처분 한 데가 많아요. 노량진 뉴타운 관리처분 했죠. 장이 뉴타운 했죠. 그 다음에 또 이문 희경 뉴타운 했죠. 그 다음에 또 아현 뉴타운 2구역 3구역 했죠. 부가유 뉴타운 지금 할 예정이죠. 너무너무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요것만 확인하는 지금 5월 지금 6.3 대선 전까지 뭐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확인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서 부자 되는 건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세금 양도세가 좀 아까우면 그러니까 양도세 아까워하지 마세요. 국가와 내가 동업관계예요. 우리 국가가 내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내 재산을 못 지키면 내 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10억을 벌어서 국가한테 3억 3천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도량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근데 그것마저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조금 주고 같이 3개를 사더라도 자녀 명의로 하나씩 두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씩 사놔서 직장 다니고 세대 분리하면 비과세가 되니까 또 뭐 어떻든 3억 3천씩은 버니까 요즘 3억 3천이면 장가 갈 때 또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이지 않습니까? 양도세 줄여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이런 비과세를 섞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고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더 심화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시기 전에 요거가 정말 20평, 34평 아파트가 시세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평당가가 20평대가 더 높은지 정말 30평대가 10% 낮은지 40평대가 18% 20% 낮은지 그거 확인하려야 복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지집은 큰 것들이 프리미엄이 없고 안 팔려서 되게 힘들고 권리가액으로 보상가로 받는 걸로 받았던 현실이 지금 눈여겨 많이 있고 하니까 투룸보다 원룸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은지 그걸 현재 뉴타운들 너무 많이 있고 관리처분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오시면 여러분한테 더 빨리 깨닫고 좋은 투자 방법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30평짜리 15평짜리 하지 말고 그 돈을 쪼개가지고 프리미엄 개수에 투자하라. 도전하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